그러니까 저는 고려의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보상 대상자의 핵심적인 차이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보훈보상 대상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가 보훈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은 뭐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을 했다고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 관련성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이냐 직접적인 관련성은 아니냐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관련성 자체가 없다면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보훈보상 대상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서 그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한 경우인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의 개념이 등장을 하지만, 사망을 한 경우에는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순직군경 이냐 아니면 순직 공무원이냐 이렇게 갈리고, 보훈보상 대상자의 경우에도 재해사망 군경이냐 재해사망 공무원이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기본 개념으로 해서 오늘은 언론 보도된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우울증으로 극단 선택한 소위 보훈 대상에 해당하지만, 보훈 대상에는 동그라미고 국가유공자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군 생활 과정에서 우울 증세가 심해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교는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국가유공자로서는 지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군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직무 관련성의 표현으로 여기서는 보입니다. 기계적으로 군 복무 기간이 개념이 아니라 군 복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발병을 했거나 악화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해를 한 그 장교, 군인 장교는 보훈보상 대상자는 해당이 되지만 국가유공자는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A씨의 유족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여기 워딩이 좀 애매한데요. 여기서 보훈 대상자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는 보훈 대상자 유족은 국가유공자하고 보훈보상 대상자를 전부 다 일컫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승소라고 하는 것은 전부 승소가 아닙니다. 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 취지 중에서 일부만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그 A씨는 이제 당사자입니다. 이 소위 그 A씨의 유족이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왜 그 국가보훈처가 아닌 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이냐 하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관할 그 지방보훈청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다가 했더니 그러면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지관할 보훈청에서는 관련 자료를 이렇게
다 준비해서 이제 국가보훈처로 넘깁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실제로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한 결과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전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고 보훈 보상 대상자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전제는 A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인정해달라, 그리고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에도 인정해달라라고 이렇게 청구를 한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그 전제는 제주지방보훈청 주소지관할 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도 해당이 되지 아니하고 보훈 보상 대상자의 요건이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비해당 결정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해당 결정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청구 취지를 국가유공자 요건에도 해당이 되고 보훈 보상 대상자의 요건이 해당이 된다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물론 그 두 개 중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로 해서 이제 주의적 청구라고 해서 먼저 청구하는 것이고, 보훈 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가 안 된다면 예비적으로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결정을 해다오, 이렇게 해서 이제 청구를 했다는, 소를 제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송입니다. 제주지방 법원에 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A씨의 유족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그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지, 그러니까 행정심판 청구 단계에서 기각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이제 행정심판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서는 국가보훈처 관련한 국가보훈처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처분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사자들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고, 이 A씨의 유족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바로 행정소송 1심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안 되면, 승소하지 않으면 또 2심 갈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A씨의 유족이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측, 피고 측에서 이 1심 판결에 불복을 하면 이제 항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행정소송에서는 1심, 2심, 3심까지 전부 다 원고,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및 상고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확정적으로 승소가 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소송 전에 하는 행정심판은 A씨의 유족이 만약에 승소했다, 이겨버렸다, 목적을 달성했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정적으로 권리가 구제된 겁니다. 그 상대방 측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측에서 주소지관할 보훈청장이 그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서 나는 소송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심판이고, 행정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 가장 제1순위 장점이 이것입니다. 1심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끝난다, 확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는다. 근데 행정심판에서 권리구제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 A씨 유족은 이제 행정소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겼다, 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송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근데 소송을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단계로 접어들면 당사자 모두에게, 원고,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상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대법원까지가 아니라 아예 소송까지 올 필요도 없을 수가 있겠다. 왜냐? A씨의 유족 입장에서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확정적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초임 시절 업무 부담과 부대 부재공으로 인한 우울 장애를 겪었다. 결국 부대 숙소에서 이탈했고 같은 해 7월 북한강 상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관하고 나서 초임 시절부터 업무 부담과 부대 부적응으로
이것이 이제 원인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울장애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부담이나 부대 부적응,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병했다라는 입증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우울증이 발병, 악화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숙소를 이탈했고, 같은 해 7월 북한과 상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해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입증은 주장한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족은 그래서 뭐라고 주장했느냐? 유족은 A가 숨진 것, 자해 사망한 것과 군 직무 수행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일단 주장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깊은 관계가 있다. 보훈청에 있다면서 보훈청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건이 해당이 된다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1급에서 7급까지 해당이 되어야만 국가유공자 1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수혜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전과 기록을 조회해서 중대법규에 해당이 돼서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보상자법에 적용이 배제가 되는 중대 전과 기록이 있으면, 중대 범죄가 있으면 이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는 요건이 해당이 돼야 되고, 2단계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등급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전과 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족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상위 등급해서 보훈병원에서 1급에서 7급까지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상위가 된 것이 아니라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요건만 해당이 돼버리면 이제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훈청에서는 뭐라고 했냐? 여기서는 이제 보훈청 보훈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보훈청이 아니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A의 사망과 직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고 인정을 할 만한 원인과 결과로서의 이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보훈보상 대상자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유족은 어떻게 했냐면, 이 워딩 자체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이거에 의하면 이에 대해서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A씨의 사망을 재조사해달라라고 이제 진정을 했습니다. 이제 고충 민원을 이제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재조사를 거쳐가지고 지난해 10월 임관 후에 우울장애 증상을 보인 A씨의 증세가 짧은 기간 동안에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사망 원인을 순직으로 재심사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을 했다. 그래서 재조사, 사고 재조사를 요청을 했더니, 그에 대해서 임관하고 나서 우울 장애 증상을 보인 A의 증세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악화됐다라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순직으로 처리해달라, 재심사해달라라고 국방부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진상규명위원회 재조사 결과를 이제 받아든 유족은 이제 하나의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별개거든요. 국가유공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국방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판단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방부라든가 진상규명위원회라든가 이러한 판단 결정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거에 구속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에 의해서 국가보훈처는 독자적으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국가보훈처에서는 여기에서 등록 신청을 한 결과 요건 비해당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족은 그때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A 씨의 군 직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심판을 제기했는지 여부는 여기서는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일부, 전부 인정이 아니고 일부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원고의 아들인 A가 초임 장교로서의 심리적 부담감과 업무상 어려움, 부대 부적응 등으로 인한 주요 우울 장애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봤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이 초임 장교이고 심리적 부담감, 업무적인 어려움, 부대 부적응 등으로 해서 이제 우울증이 발병했다라는 거죠.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단기간에 우울 장애의 정도가 심해졌다, 발병 악화됐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지휘관, 상급자, 동료들로부터 지지, 격려, 적절한 지휘 감독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해가지고 결국 자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 대상자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유를 이제 보겠습니다. 다만 법원은 A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유족 측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 대상자에는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A씨의 직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직무 수행과 이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단 전부 다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보훈보상 대상자도 아닙니다. 근데 그 인과관계가 뭐냐면 A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사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국가유공자이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라는 겁니다. 즉 A씨가 직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숨진 것은 국가의 수호 등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경계수색, 매복 정찰 이런 것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국가유공자 지정이라는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는 해당이 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 대상자 여기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주소지관할 보훈청장의 비해당 결정 처분은 취소한다 라고 판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보훈보상 대상자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보훈보상 대상자 그러니까 재해 사망 군경에 해당이 됩니다. 재해 사망 군경. 만약에 직접적인 직무 수행 관련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되었더라면 재해 사망 군경이 아니고 순직 군경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순직 군경은 아니더라도 재해 사망 군경 보훈 보상 대상자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결정을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심이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 보훈청 측에서 이제 항소할지 여부는 이제 뭐 알 수는 없고요. 이 기사 내용으로는 적어도 1심에서는 이 사안이 이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보훈보상 대상자에는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수행 그리고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질병,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발병이 했고, 이러한 것이 발병 악화로 인해서 자해 사망이 인정이 된다.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법원에서 이제 판시한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개념과 관련해서 보훈보상 대상자가
그 법원 판결로서 인정이 되어진 재해 사망 군경으로서 인정이 되어진 언론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그 쟁점별로 그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